최신 IT 이슈를 쉽고 빠르게 설명하는 이수다입니다. 오늘은 저와 함께 진행을 했던 배영균 기자가 세계지식 포럼에 파견을 나가 있어서 저 혼자 진행을 합니다. 시청자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슈는 바로 최근에 벌어졌던 사상 최대 규모의 반도체 업계의 인수합병 이슈를 다뤄보려고 합니다. 바로 엔비디아의 암 인수입니다. 이 암은 인텔이나 삼성전자처럼 대중적으로 잘 알려진 반도체 기업은 아닙니다. 하지만 반도체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팹리스라고 불리는 곳이죠. 이런 기업들 중에서는 전 세계 1위에 오르고 있는 기업입니다. 특히나 스마트폰 시대를 맞아서 급격하게 성장한 회사인데요. 우리가 신문지상에서 한 번쯤은 들어봤을 퀄컴의 스냅드래곤, 그리고 삼성전자의 엑시노트, 그리고 애플의 아이폰에 들어가는 A 시리즈와 같은 칩들이 모두 암이 보유한 암 아키텍처의 기반에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반도체를 직접 만들지 않고 설계만 하기 때문에 사업 분야가 굉장히 고부가가치 영역에 속합니다. 따라서 많은 기업들이 군침을 흘리면서 인수합병 기회만을 호시탐탐 노려왔는데요. 이때 첫 번째 인수합병이 바로 소프트뱅크에 의해서 이뤄집니다. 소프트뱅크는 지난 2016년 무려 33조 5천억 원이라는 거금을 지불하고 손정희 회장이 소프트뱅크의 계열사로 편입을 합니다. 당시 소프트뱅크의 손정희 회장은 암 인수가 내 인생에서 가장 신나는 일이라고 기뻐하기도 했었습니다. 하지만 손정희 회장의 원대한 구상에 2020년 코로나19라고 하는 대형 악재가 터졌죠. 이 손 회장이 투자한 위워크가 코로나19 사태와 맞물려서 상장에 실패합니다. 그리고 소프트뱅크의 또 다른 투자 회사인 우버가 주가가 급격히 하락하면서 소프트뱅크가 지난 1분기에 무려 15조 원이라는 대규모 적자를 기록합니다. 이처럼 큰 적자만 기록하지 않았어도 손정희 회장은 암을 계속 보유하고 싶어 했지만 이 대규모 적자에 어쩔 수가 없었죠. 그래서 결국 4년 만에 매각에 나서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매각에 나선 회사를 인수한 곳이 바로 엔비디아입니다. 이 엔비디아는 우리에게 PC 그래픽카드 그리고 GPU를 개발한 회사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사실 그러나 엔비디아가 이렇게 큰 회사로 성장하기까지는 그리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PC용 그래픽카드에 들어가는 칩셋 개발사로 인지도가 높았는데요. 이 엔비디아가 성장한 데는 두 가지 계기를 꼽을 수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 2016년부터 불어닥친 머신러닝, 인공지능 열풍을 들 수 있습니다. 이때 알파고와 이세돌이 바둑대전을 펼치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인지도가 급격히 상승을 했죠. 이 인공지능 개발에 GPU가 효력이 좋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수요가 엄청나게 늘어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계기는 2018년 불어닥친 비트코인 채굴 열풍을 또 들 수 있습니다. 이 비트코인을 채굴할 때 GPU가 효율이 높다는 얘기가 알려지면서 또 역시 실적과 시가총액이 급격히 상승하게 됩니다. 그 결과 지금은 인텔을 누르고 전 세계 반도체 회사의 시가총액 2위에 등극합니다. 자, 이처럼 엔비디아가 반도체 설계로 사업도 동일한 암을 지금 인수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는 엔비디아가 성장세를 타기 시작한 계기를 살펴보면 힌트를 얻을 수 있습니다. 첫 번째가 인공지능 플랫폼이고 두 번째가 자율주행 플랫폼입니다. 이 두 분야를 보면 특히 인공지능 플랫폼에서 이 엔비디아는 암을 인수하면서 슈퍼컴퓨터로의 영역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최근 슈퍼컴퓨터 업계에서는 큰 사건이 하나 있었었는데요. 그 사건은 바로 매년 발표되는 전 세계 슈퍼컴퓨터 순위 500에서 암 기반 슈퍼컴퓨터가 1위에 오른 것입니다. 그 1위에 오른 슈퍼컴퓨터는 바로 일본의 후지츠가 만든 후가쿠라는 컴퓨터인데요. 이 컴퓨터가 암 기반으로 만들어지면서 역대 암 기반 슈퍼컴퓨터가 1위에 오르는 첫 번째 사건이 터집니다. 그래서 결국 암으로 슈퍼컴퓨터를 만들 수가 있게 된 것이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바로 자율주행 플랫폼입니다. 엔비디아는 현재 자율주행 플랫폼의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요. 사실 이 분야에서 가장 강력한 기업은 바로 테슬라입니다. 그러나 테슬라는 자사가 개발한 컴퓨팅 플랫폼을 모델 3, 모델 X와 같은 자기 생산하는 차에만 쓰지 외부로 판매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엔비디아는
벤츠, 다임러 크라이슬러 그리고 현대차 등과 자율주행차 개발을 함께 하면서 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가지 사례가 합쳐지면서 엔비디아는 이제 Arm을 인수해서 좀 더 크고 강력한 회사로 발돋움하려고 하고 있는데요. 그런데 공교로운 사실은 이 두 분야 모두 강력한 경쟁자가 인텔입니다. 인텔은 자율주행 컴퓨팅에서 이스라엘 기업인 모빌아이를 인수하면서 엔비디아와 경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슈퍼컴퓨터 분야에서도 x86을 앞세워서 전통의 강자 영역을 수성하고 있습니다. 인텔은 반도체 설계와 제조까지 함께하는 몇 안 되는 회사인데요. 이 때문에 매출 규모는 엔비디아보다 5배가량 높은 상당히 큰 차이가 납니다. 하지만 현재 설계에 집중하고 있는 엔비디아가 각 분야에서 인텔을 제치고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인공지능 플랫폼과 자율주행차 플랫폼만 봐도 이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Arm까지 품은 엔비디아가 반도체 시장의 미래를 인텔이 아닌 엔비디아가 보여줄 것이라는 전망을 얻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전통의 강자인 인텔도 무시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특히나 이 시장을 메모리 시장의 강자인 삼성전자가 호시탐탐 노리고 있다는 사실도 고려를 해야겠습니다. 이처럼 치열해지는 반도체 시장의 경쟁이 어떤 변화를 일으킬 것인지 그리고 어떤 이득을 소비자들에게 가져다 줄 것인지 귀추가 주목이 됩니다. 지금까지 이수다였습니다.